저는 토론에서 일단 담배 세제의 목적이 뭔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WHO 같은 세계 보건기구죠. 이런 곳에서는 담배세와 담배 흡연 규제와 관련한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WHO에서는 어떻게 담배 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특징적인 담배 세제가 어떠한지를 보고 제 나름대로 담배 관련 규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담배 세제 매뉴얼 2011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배에 부과된 조세를 충분히 인상시킴으로써 담배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흡연을 규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조세 이론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담배 과세를 하는 것은 담배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들, 우리가 외부성이라 그러죠. 그걸 내부화시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재화에 대한 신텍스, 그러니까 나쁜 종류의 재화에 대해서 일종의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 이론에서 제시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조세 수입의 확보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이제 추정해서 보여주셨듯이 담배세는 담배 제품은 굉장히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 올리면 수요는 지금 국제 데이터에 보면 대체로 이제 탄력성이 마이너스 0.2에서 0.5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한 10% 가격을 올리면 수요는 한 2%에서 5%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담배 조세 수입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WHO에서 나오는 Health Observatory라는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면요, 193개국 중에서 86개국이 나라가 약 절반 정도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담배세를 인상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들 이제 경제 위기 하에서 이제 조세 수입이 잘 안 거치니까 담배세를 통해서 조세 수입을 확충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5년 담배세 인상은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2014년에 비해서 담배 관련 조세만 약 5.2조 원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에서 통과하면서 이제 소득세 최고세율을 소득 5억 원 이상 40%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추정되는 게 약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세를 인상해 가지고 2014년 인상 전에 비해서 금년도에 약 5.2조 원이 세수가 증가한다는 게 엄청난 효과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O에서는 담배세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가지신 자료 한 40페이지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열 몇 가지 쭉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배 소비 축소를 통한 여러 가지 공공 보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 제품에 대해서 물품세를 충분히 인상시키는 것이다. 소비세를 충분히 인상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까 간헐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인상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 담배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된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 제품에 부과된 조세 규정은 가능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서 가격대 관계없이 동일한 종량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WHO의 권고안을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세를 쓰는 경우 주기적으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물가를 연동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 담배 가격을 일정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세제는 이 권고안을 못 따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담배 제품에 대해서 낮은 조세와 낮은 담배 가격을 유지하는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세가 굉장히 소득 역진적이라는 그런 반대가 나오는데 그거는 담배 세제에 대한 비판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쭉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담배세에 대한 물품세 과세 방식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186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과세 방식을 쭉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소득 국가와 이 상위 중간 소득 국가들은 상당히 이제 종량세 구조를 많이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에서는 종량세 구조를 택하고 특히 이제 선진국 중에서도 종량세와 종가세 구조를 혼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체로 EU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EU 국가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EU가 성립하면서 주로 북유럽이나 위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종량세 구조를 유지를 했었고 남쪽 국가들은 종가세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한 경제 체제 통합이 되면서 타협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종량세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게 이제 조세 이론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 WHO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담배 세제 개혁을 한 국가로 들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담배를 가격대에 따라서 4단계로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가격대의 담배는 높은 세금을, 낮은 가격대의 담배는 낮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종량세 구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 워낙 세금이 낮게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 가격이 싸고 흡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유지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2015년에 신텍스로 그러니까 죄악세법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따르면 이제 기존에 이 4단계 구분해서 이제 세율을 조금씩 인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워낙에 이제 담배세가 낮아서 흡연을 규제를 하지 못하니까 2012년에는 죄악세 개혁법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환기를 맞이했는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기존의 4단계 구조를 2013년부터 2단계로 2단계로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한 거죠. 그다음에 2017년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구조로 가면서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가격을 전년 대비 4%씩 쭉 이렇게 인상을 시킨 겁니다. 필리핀의 최근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왔다 갔다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연동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이제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세제를 단순하고 물가 연동제를 쓴 게 최근의 세제 개혁인 핵심인데 이게 이제 WHO 같은 데서는 가장 효과적인 세제 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쭉 말씀드린 바를 요약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담배 관련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행 쓰고 있는 종량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론적으로도 맞고 세계적인 추세도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가격 규제, 그러니까 이제 흡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그 가격이 아닌 규제와 가격 규제, 대표적으로 담배세죠. 이걸 혼합해서 사용하고 현재보다는 적어도 담배 소비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규제 측면으로 가면 김 교수님 아까 그 발표문에 보면 물가 연동제와 혹은 물가 연동제와 가격 규제를 비가격 규제를 혼합을 하실 것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 이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연동제는 채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이 담배 수요를 추정을 해보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가격 효과 중에 보면 소득 효과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물가에도 연동을 하지만은 소득 수준의 증가에도 좀 연동 필요에 따라서 연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추이를 보면 아까 보셨겠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탄력성이 낮아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아주 흡연을 못 벗어나는 그런 그룹들의 이제 남게 되면 결국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담배 소비를 별로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량 추세를 쭉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물가 연동제를 쓰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좀 가격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것, 영국에서 쓰고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에 부과되는 게 약 2.3조 원 정도입니다. 2.3조 원 정도인데 사실은 실제로 이 흡연과 관련된 건강증진에 쓰이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소비자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의 납세에 대한 뭐랄까요 대가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중에 상당 부분은 흡연자들의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그런 목적에 할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담배 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저항이 심한 것은 이 소득 역진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개사 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사실은 이 세제 자체로 보면 역진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이 뭐냐면 모든 가격대 담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역진적이고, 소득 계층별로 보더라도 저소득층이 담배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한다면 역진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 세제라는 것은 어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성을 내부화하고 사실은 이 효율적인 차원의 세제입니다. 물론 담배 세제를 통해서 마련한 세금을 재분배 차원으로 쓰는 그거는 뭐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세제 자체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담배세를 낮게 유지해야 된다는, 적어도 이제 담배세에 관해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